자, 맨유 삼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던 그거 있잖아. 우리가 알던 뭐 그 시절 뭐 그 소년지 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아. 있어요, 뭐 있어요. 비스무리한 거 있어. 그 막 그 되게 연예인 팬분들이 이제 그 응원하는 배우나 어떤 그래. 가수를 합성해서 그렇게 또 포스터 만들기도 하더라고. 막 그렇게 많이 합성하잖아. 아이돌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예전에 어떤 향수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맨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사사이. 사사이.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박지성 선수 덕분에 해축구에 예. 입문을 했는데 그때 맨유의 사사이 전술이 되게 좀 인상이 많이 남아요. 그렇지. 투미드를 두고 투미들이 서로 수비, 공격 왔다 갔다 하면서 모습을 보여준 거. 그리고 0708 때 경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테베즈, 루니, 호날두, 박지성이 보여줬던 그 발빠른 역습. 전방 압박, 연계. 아 이렇게 스피디하게 축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서 그래서 이 축구를 좀 재밌게 봤던 생각이 나요. 그거 이제 뭐 아스날전 역습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물론 그러면서도 네. 저는 그것보다 제토가 좋아서 리버풀로 간 케이스지만 알겠습니다. 전 제토가 더 좋았어요. 어쨌거나 네. 뭐 저는 그 맨유 하면 생각나는 거는 사실 제일 처음에 빡 생각나는 거. 옛날 맨유 하면 지금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옛날에 아무래도 20대 초중반을 축구를 제일 재밌게 보는 시기인 것 같아. 네, 그렇죠. 중고등학생 때부터. 네. 그럼 그때 생각하면 그때 맨유 하면 난 떠오르는 건 사실 그거였어요. 좌익수 우베컴이었어. 그 양 사이드 윙. 아 사이드 역시 사이드 맨유 하면 사이드지. 그래서 맨유 하면 네. 여기는 걸출한 윙어를 가진 팀. 아 그때 진짜 그거 참 파급력이 컸을 것 같아요. 좌익수 우베컴. 그럼. 챔스 리그 이런 데서 보여준 대단한 킥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맨유랑 아스날이 그때는 양강 시절. 그러니까 네. 무리뉴의 첼시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라이벌 엄청났을 때. 그러면 맨유 하면 생각나는 건 좌기수 우베컴이고 아스날 하면 생각나는 거는 저는 피레스와 륜베리를 좋아했지만 사람들은 많이 떠오르는 건 베르캄프 앙리를 떠올렸어. 이렇게 떠올렸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생각나는 건 두 팀의 중원 대결입니다. 이 아스날에는 이전에는 뿌띠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모페 시즌에는 비에랑 질베르토 실바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평가가 갈려요. 그리고 사람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중원은 메뉴가 더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닌데? 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근데 그래서 라이벌리지. 네, 그래서 라이벌린 거야. 맞아요. 그래서 라이벌린 거야. 자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크게 뭉뚱그려 봤을 때 어떤 조합으로 이 시즌들을 치렀느냐. 이 팀의 이 시즌에는 요 라인이 메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선수단으로 쭉 우리가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퍼거슨 감독이 있었을 때는 스콜스, 로이킨, 그 다음에는 그 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할 주전 라인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와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선수들이 좀 많이 뛰었다 하는 선수들로 우리가 일단은 편의상 표기를 했습니다. 네. 4-3-3을 그냥 웬만하면 듀오로 그냥 구성을 했다. 공미나 좀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를 빼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포메이션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딱 이렇게 보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시대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볼 수 있으니까. 성과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맨유의 중원 스콜스 로이킨 이것도 진짜 걸출한 라인이거든요. 위대하죠. 네, 위대한 라인입니다. 그 무엇보다 로이킨 스콜스가 이제 알려진 이미지만 보면 마치 로이킨이 수비를 전담하고 스콜스가 공격만 전담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않습니다. 그리고 맨유 그 사사이 퍼거슨 사사이의 특징은 투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때그때 역할 분배를 하는 건데 스콜스도 어쨌든 뒤쪽으로 내려서면서 물론 스콜스는 수비를 엄청 잘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위치 선정이나 혹은 스콜스가 아래쪽에 받쳐질 때는 후방 패스에 집중할 수 있고 그거는 맨유가 또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수비적인 부담이 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포지셔닝이에요. 로이킨 올랐을 때 공격 능력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수. 로이킨 좋아요. 엄청나게 공격이 좋은 선수. 그것도 있어. 옛날에 사사이가 완전 투 볼란테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퍼거슨 감독도 그렇고 벵거도 그렇고 두 감독 모두 중원에서는 이 미드필더들은 올라운더 형태를 비교적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에 게임이나 축구를 즐기는 분들은 예전 축구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니잖아. 비에이라를 뭐 지금은 좀 그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덜었지만 그 센터백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비에이라가 키도 크고 약간 그러니까 완전 수비형 미드필더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선수 정말 공격하기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바도 비교적 비에이라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선수였지만 이 선수도 전진을 제법 잘하는 선수예요. 옛날에 벵거가 항상 그랬어요. 아스날 팬들이 오히려
제발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썼으면 좋겠다. 아. 심지어 파브레가스랑 플라미니가 있을 때도 플라미니도 사실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터프한 이 쓸어주는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수비는 팀 단위로 하는 거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답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거든. 네. 근데 사실 나도 거기에 동의해. 그래서 이때 보는 재미는 중원 자원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격과 수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느냐. 근데 여기에는 또 센터백들도 전진해서 수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공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딱 구획해서 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 이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재미가 사실 굉장히 좋았던 타이밍이에요. 네, 이때 어떤 그 전술적인 개념이 지금이랑 같지 않죠. 그렇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축구의 트렌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벌써 이 얘기만 해도 얘기거리가 많잖아. 그리고 맨유의 삼선은 찬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전의 맨유의 삼선은 어땠나? 네. 이때로 쭉 돌아가 보면 9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때는 저도 라이브로 본 세대는 아니고요. 90년대는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이제 010 때부터 봤는데 그때도 어쨌든 스콜스 로이킨이었어요. 그때 이 라인업으로 정말 많은 경기들, 정말 많은 트로피.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적료가 비쌌냐? 물론 지금이랑 이적료의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로이킨은 93-94 시즌에 왔고요. 그다음에 스콜스는 메뉴 이제 유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9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뛴 건 맞아요. 근데 네. 이들이 뛰면서 만들어낸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순위와 트로피를 봐라. 우승이 몇 개예요? 트로피가 11개야. 그렇죠. 예. 다행히도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축구 잠깐 중단됐을 때 제가 그 되게 클래식 경기들을 그때 그 중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가끔 가다가 그 박지성 선수 골 넣은 거 그 제가 중계한 걸로 맞아요.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왜 이명철 저 때 나이가 중2 중3인데 왜 저거 해설하고 있냐 그래. 하시는데 나중에 더빙한 겁니다. 네네네. 그 연기해가지고 막 예. 그런 건데 그랬는데 아무튼 이때 경기들도 중계를 몇 경기 했었어요. 베스트 경기들. 그렇지. 근데 경기 보잖아요. 킥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일단 스콜스는 스램제 얘기할 때 스콜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선수들의 평가를 한번 봐봐라. 그러면 스콜스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 선수 잉글랜드 선수 아니다. 되게 기술적이거든요. 잉글랜드 선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잉글랜드 선수가 그렇다는 지금은 게 아니지만. 옛날 잉글랜드 선수하면 투박한 맞아요. 때리는 근데 몸이 좋고. 그래서 피지컬 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수 보면 어떻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잉글랜드의 사비 알론소 네. 어떤 순간엔 잉글랜드의 샤비 에르난데스의 느낌이 날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패스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구질도 네. 다양해요. 오죽하면 약 그 2000년대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뛸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골도 되게 은근 많이 넣었어요. 그래. 그런 게 이제 스콜스의 기술적인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데 로이킨도 마찬가지의 다재다능을 네, 있습니다. 육각형 미드필더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중간에 사실 그것도 있었어. 베론이 들어왔었어. 그죠. 왜냐하면 퍼거슨이 이제 챔스에서의 다양한 다른 나라들의 트렌드를 보고 이제는 대륙으로 가야 된다. 네. 이 느낌이었거든. 잉글랜드는 4-4-2가 대세지만 그렇지. 4-5-1로 미드필더를 강화한 전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베론 영입을 되게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이거 비슷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벵거 역시 파브레가스 중심의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4-2-3-1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죠. 네. 그리고 또 약간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원정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스날은 특이한 베르캄프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4-4-1-1 내지는 4-2-3-1 형태가 느낌이 조금 났어요. 내려와서 볼 간수 연계해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스날이 특이한 축구를 잉글랜드에서 구사하는 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실패의 영입이긴 한데 그때 과정들을 보면 선택해볼 만한 트렌드긴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퍼거슨 감독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 또한 네. 그때 현실적인 트렌드를 알고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이죠. 베론은 첼시 가서도 망했어. 그냥 잉글랜드가 안 그렇죠.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이유로 로이킨이 이제 이적을 하고 네. 그런 중원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중반에 잉글랜드 축구는 큰 변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만이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로만이 오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네. 저 젊은 놈이 뭔데? 그런데 스페셜 원이라고. 예, 잉글랜드 네. 축구의 흐름을 바꿔버렸죠. 포르투갈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무리뉴가 이 보여준 어떤 솔루션은 일단 4-3-3. 니들 2명 미드필더 쓰지? 네. 난 3명이야. 그때부터 그렇게 먹고 중원 들어갔어. 잡아버렸어요. 그 2명의 미드필더 내지 3명의 미드필더로 중원을 잡아먹게 됐고 아니면 투톱 중에 한 명을 완전히 가둬버리면서 중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스날과 맨유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데 사실 그때부터 아스날은 다른 하나의 어떤 이슈가 생기죠. 구장 이전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벵거는 성적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빚을 갚아가면서 팀을 네.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미션을 부여받게 됐고 맨유는 잉글랜드 최강의 클럽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날과 맨유의 라이벌리가 있었다지만 어쨌든 언더독은 아스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첼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생긴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퍼거슨은 본인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스콜스 옆에 짝이 되는 선수는
마이클 캐릭입니다. 맞아요. 네. 토트넘으로부터 데려왔죠. 마이클 캐릭이 그 스콜스 옆에 서고 중간중간이 아니죠. 꽤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했던 선수가 데런 플래처가 있었어요. 그랬죠. 전 데런 플래처도 저는 진짜 데런 플래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옛날에 엄청 욕먹었잖아요. 로이 0006 이전까지 했을 다크 때. 템플레처였어. 그러니까. 저건 뭔데 저 이거였어. 그 금발 선수.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못한다. 네. 했는데 다크 템플레처라는 별명을 맨유 팬들도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데런 플래처가 너무 존재감이 그래. 없으니까. 아니 근데 경기 안 뛰는 것 같다 막. 캐릭 스콜스 플래처가 오면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스날에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 플래처가 굉장한 팀 너무 플레이어거든요. 잘했으니까. 활동량, 수비, 동료 활용 다 잘했던 선수니까. 여기에 이제 터지지 않은 유망주 안드르송도 사실 있었죠. 디키타카의 대명사. 보이튼전이었을 겁니다. 그 그래. 영상 저도 네. 그걸 라이브로 보고 있었던 때여서 디키타카의 대명사 안드르송. 봐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뛰었는지 어떤 세부적인 시간대랑 왜냐면 이때 막 이제 이러면서 스콜스가 중도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들기 시작했고 캐릭도 부상을 안고 그런 있는 거 시간이 마이미 있고 땐 그랬죠. 막 이런 왔다 갔다 그리고 결국에는 긴 커리어로 봤을 때는 플래처도 좀 이제 경기를 못 뛰는 순간들이 와요. 말미에 오는데 로이킨 스콜스 다음이 스콜스 캐릭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이 유지되는 데까지가 퍼거슨 감독의 시기입니다. 0708 때는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이때 마이클 캐릭도 정말 좋은 팀의 밸런스가 있어서 더 그랬겠고 아마 젊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서 골들도 꽤 그 중거리슛 멋진 골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캐릭은 토트넘 시절에 어떤 그걸 보면은 이 선수가 뒤에서 사실 이 선수도 잉글랜드 선수 같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패스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죠. 기막힌 선수고 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레지스타 역할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예요. 시야가 워낙 좋아서. 그런데 이 선수가 토트넘 때 경기 몇몇 경기를 보면 자체 엔진을 달고 있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탁탁 주고는 위로 전진하고 박스 안쪽까지 투입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 그러면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 맞아요.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좀 뭔가 조명을 받게 되는 건 이 퍼슨 감독 마이미 시절 때 사이드긴 합니다 사실. 맞아요. 아무래도 호날두, 저 루니, 테베즈 대단한 포워드들이 있죠. 중간 물론 좀 아쉬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르바토프라는 공격수도 있었고 뭐 여기에 박지성 아니면 나니 이런 자원들이 추가가 됐다가 맞아요. 호날두가 떠난 다음에는 나니 발렌시아 박지성 이 좌우 윙들의 자원들이 또 분투하면서 사이드 쪽의 비중이 분명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해요. 근데 이들을 단단하게 받쳤던 건 충분히 중원이 제 역할을 묵묵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는 생각해보면 사이드에 언제나 좋은 자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나니 발렌시아 박지성이 있을 때만 해도 나니가 0910, 1011 때 되게 잘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 발렌시아도 꾸준하게 괜찮은 활약을 또 하기도 했었으니까 박지성도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베컴 전에도 포브로스키였어. 체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좋은 자원들이 항상 있었다. 근데 중원이 받쳐줬다. 그래. 왜냐면 그래야 사이드가 살거든. 볼 배급도 되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퍼거슨의 시대가 종료됩니다. 퍼거슨 감독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 중원 자원의 이 네임 밸류나 라인업들을 보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일단 모에스 감독 그리고 긱스 대행이 있었던 2013-14 시즌에 캐릭과 클레버리 조합. 예. 클레버리는 사실 이제 2011-12 시즌 전반기 때 맨유 라인업을 보면은 클레버리 안데르송이 선발로 라인 나왔어요. 그때 스몰링 존스 센터백 약간 그 챔스 준우승유로 퍼거슨 감독이 리비딩은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던 때여서 그때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유망주들이 기용이 됐고 클레버리는 그때부터 팀이 좀 신경 써서 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항상 기대 이하의 어떤 활약들이 나왔죠. 클레벌리 하면 나는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축구 커뮤니티들이 대형 커뮤니티들이 많죠. 근데 한 번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카페가 알사에서 락사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좀 부정적인 이슈였죠 결과적으로. 2016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알사 때는 축구계 많은 어떤 그 밈들을 알사에서 그 생산을 해냈어요. 그죠. DC와 알사에서.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정말 드립들이 먹잉미, 가깅미로서부터 제한맨. 예스터데이 생각나요. 그렇죠. 예스터데이, 오마이 트러블 심슨 파로웨이 뭐 이런 것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클레벌리 별명이 뭐였습니까? 최소 지단이었어요. 맞아 그랬죠. 맞아.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 정말 재밌는 거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 북런던 얘기 끼지 마시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 북런던에 살았다며.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것도 알사들이잖아요. 하여튼 난 클레벌리 하면 아직도 클레벌리 나 입중계하면서 나오면 최소지단 이러거든. 하여튼 뭐 그때 생각이 맞아요. 그때 약간
그 소프트 모이칸이라 그러나 예, 했죠. 머리가 살짝 위에 남아 있는 맞아. 그런 어떤 스타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릭은 마이너으로 이제 접어들던 시점이었고 이 근처였나 언제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왜 깁슨이 있었잖아. 데런 깁슨이 0910 때부터 좀 그때였나? 많이 깁슨이 약간 사실 CG 탱커가였단 말이야. 뒤에서 가끔 중거리 때리는 스타일이었어. 데런 깁슨이 아마 0910 미넨전에 중거리 넣었던 그래. 거였고요. 그리고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요거보다 좀 전이었구나. 맞아요. 어쨌든. 그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캐릭 슈나이덜린입니다. 근데 슈나이덜린은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못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소튼에서 보고서 아 이건 좀 잘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리그 검증됐으니까. 완전히 안 되더라고. 그쵸. 그 이후에도 슈나이더링은 에버튼에서도 완전 최악이에요. 안 됐지. 네. 예, 이거는 잘못된 픽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퍼거슨 감독 이후 세대에 중원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으로 볼게요. 펠라이니. 그냥 지금 와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펠라이니 팬분들랑 이제 보석이도 펠라이니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보석이한테 아이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나는 펠라이니가 맨유급의 선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가 생각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펠라이니의 자리는 없어야 되는 선수야. 아니 왜냐면 당장 아까 그 퍼거슨 때 중원 멤버들을 보세요. 펠라이니가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펠라이니는 에버튼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방에서도 섰었어요. 4-2-3-1이면 그 뒤에 3의 중간에도 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톱처럼 막 올라가는 올라가고 동선 그랬어. 치었구나. 근데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뭔지 알아. 헤더. 네. 이거 알아. 어쨌든 경합. 근데 네. 이 선수는 내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맨유는 축구가 잘하는 선수가 가야 돼.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맨유에서 축구를 좀 못했던 선수가 어떤 정도 선수냐면 내 기준엔 옛날 맨유는 게리 네빌 정도 되는 선수가 그 와중에 축구를 좀 못하는 선수인 거야. 아 너무 다른 다 잘하는 거야. 내 하니까. 기준입니다. 네. 맨유는 그런 선수들이 질비했던 팀이니까. 근데 펠라이니? 결국에 이거 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중원 강화에 과연 적합한 옵션인가? 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옛날 데이터의 베이스로 맨유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맨유가 나는 어떻게 보면 가끔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나도 아스날이 중간에 보기 힘들었던 건 내가 알던 아스날은 이게 아닌데니까야. 리버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리버풀은 어려웠던 시기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게 된 거고 오히려 어릴 때 봤던 것보다 더 좋은 시기가 됐고. 맨유랑 아스날은 암흑기에서 지금 아스날은 이제 다행히 돌아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맨유는 이런 옛날부터 봤던 팬들이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웃긴 건 그나마 이 조합은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거죠. 무리뉴 감독이 또 부임 첫 시즌이라는 선수들의 동기부여까지 또 가세가 돼서 일정이 되게 빠듯했어요 이때. 그래. 그 결승 때 우승할 때 보면 거의 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목발 짚고 우승 세레머니 참여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도 일단 성과를 냈고 근데 이때도 중원은 보다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래. 얘기들이 분명히 많았었죠.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맨유에서 볼 못 찬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게리 네빌이 아니라 실베스트리였네요. 순간 정정하겠습니다. 헷갈려서 나왔고. 예, 아니 네. 게리 네빌도 그 중 생각이 좀 들었어. 네. 그러니까 그 축구를 못 한다가 아니라 좀 볼을 잘 못 차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야 스콜스 있고 로이킨 있고 베컴 있고 긱스 있고 반니스텔로 있고 이런데 그럼 누군가 한 명 못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나마 임팩트가 좀 덜하다. 그중 좀 덜한다는 게 게리 네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더 해보니까 실베스트리가 더 못 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실베스를 은근히 나왔으니까. 네. 그랬던 상황이었고 무리뉴 감독이 2년차 2017-18 시즌 마티치 에레라 조합이 나왔죠. 네. 이때 결국 무관. 그 다음에 마티치 포그바, 그 다음에 네. 이제 푸메까지 옵니다. 여기는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 잘 되는 팀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비교군이 애매한데 크카모. 이게 왜 내가 얘기하냐면 이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라인이 유지가 오래됐잖아. 맞아요. 중원이나 센터백 라인은 좋으면 많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쭉 가게 꽤 돼요. 가요. 그 다음에 세월간이 쭉 갔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MSN, MSN. BBC. 그러니까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라인이 오래가. 왜? 안 바꿔도 되니까. 그렇죠. 상대가 게임적으로 바꿔볼 거야. 메타가 바뀌어도 통해. 다른 팀들이 바뀌어도 그거는 유지되는 거야. 네, 맞아요. 원래 그래. 비에라랑 지바 라인도 계속 유지됐잖아. 이어졌었지. 앙리 베르캄프 라인도 계속 바뀌지 계속 않았어. 이어졌고. 쭉 가요. 음. 첼시의 라인업도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가다가 이게 아직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단적으로 보면은 아까 퍼거슨 감독 때 표는 중원자 한번 결성되면 그냥 쭉쭉 길게 이어졌는데 5년 6년 가. 지금 이거 줄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 지금 패배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 리버풀의 이 클럽의 리버풀도 어느 정도 정해지면
유지되잖아. 그게 마누라 라인이기도 중원 하고 라인이 그랬잖아. 핸메이드움이 물론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근데 살림꾼 역할은 잘했거든요. 일정 부분 갔잖아요. 일정 부분 갔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케빈 더 브라이너나 페르난지뉴, 아유. 그다음에 뭐 균도언 라인도 네. 갔잖아. 거기서 한두 명씩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로드리 베시바가 되고서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고. 가잖아요. 이거를 구성을 해야 돼. 메뉴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표를 좀 장기적으로 주류 이어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포지션은 우리가 이 조합이 있으면 걱정 네. 안 해도 돼. 그래. 주정급 연기 투자 안 해도 돼. 라고 할 만큼의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